전지적 트레이더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삼성전자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타공인 AP투자연구소를 포함한 전국에서 반도체를 좀 잘 안다고 자칭하는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주성입니다. 반도체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설은 각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우려는 삼성전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현재 가격은 좀 어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매우 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야 된다? 이호수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 몰랐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치가 그런 내용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주가가 사실 하락을 할 때는 안 좋은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또 좋은 내용들이 붙으면서 더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점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장부상 가치 가격으로 확인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BPS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000원, 그리고 내년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기준으로 장부 가치상 주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매우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만 전자를 기록한 현 시점에서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이만한 대형 기업, 한국에서 1등 기업인데 장부 가치보다 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댓글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웃기신가요? 시청자의 댓글이? 아닙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지금 싼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이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느냐. 지금 회계팀,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방향성을 정하면서 기업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현재 상황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좀 이호수 멘토님도 느끼시겠지만 좀 답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돈 되는 사업도 안 냈을 뿐더러 기다려주지 않는 조직 문화, 불필요한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은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때 인사 개혁,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리더가 선정이 되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들은 조심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그런 인사 개편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겠죠. 사과문 했는데 안 하면은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최근에 미래기술에 대해서 뭐 TF팀을 꾸린 것도 있을 거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미래기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한 내용들도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쇄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의 핵심이라면 악재는 이제 다 반영이 된 가격이고, 이제는 돌아서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되는 시점인 건데,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온 겁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딱 한 개만 뽑자면은 HBM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은 중요 컬 과정을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분기 중으로 해서 이 HBM3 5세대 제품이 판매가 확대될 거다. 그리고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 이 물량들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한 또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 콜 테스트 과정을 완료했다는 게 주요 고객사의 과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맞겠죠?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삼성전자에 통화도 막 하고 네, 하셨었잖아요. 삼성전자 네. IoT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삼성전자가 원래는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이미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밝혔던 기업인데 그때 질문을 뭐라고 하셨었죠? 삼성전자에? 그때 엔비디아 조건부 승인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삼성전자는 찌라시와 오보에 대해서 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니야. 우리 아직 말해줄 수 없어. 사업부에서 공시하면은 그때 확인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주요 고객사에 대한 콜 테스트가 나왔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수식이 붙긴 붙었지만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AI 계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겠죠. 그쵸.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HBM3 12단 제품이 50% 넘어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을 좀 침투만 하기만 한다면은 뭐 실적이나 주가나 충분히 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 막 전문가님 보고하려고 막 얼굴 보고 하는데 여유가 확실히 넘치셔가지고 카메라만 보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태클거리가 뭐냐면 항상 1등만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를 약간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거를 적응을 못할 거다라는 말도 있고 조금 더 과장하면은 SK하이닉스를 죽어도 못 뛰어넘는다. 이런 여론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결정되는 부분이 한 26년도 때 이제 이야기하는 HBM4에서 아마 결정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6세대인 거죠. 네,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가는 길이 완전 달라졌어요. 둘 다 HBM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제 6세대 만들 때 하이닉스는 기존에 고수하던 TC 본딩 방식으로 16단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HBM4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해야죠.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핵심만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이닉스가 TC 본딩 유지한다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자체 적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성공을 한다면은 HBM4 6세대 제품부터 시장 점유율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현 시점부터 내년까지 계속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요소겠네요. 네, 뭐 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계속 콜 테스트 통과한다고 양치기 소년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C 본딩이라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방식입니까? 그게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칩이랑 웨이퍼를 본딩하는 방식. 두 번째는 웨이퍼랑 웨이퍼를 본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한 웨이퍼 위에 디램이 다이가 한 6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율이 한 95% 정도 나오는데 5% 분량이라고 한다면 600개 중에 30개 정도가 분량이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웨이퍼에 분량 30개, 두 번째 웨이퍼에도 분량 30개.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분량이 돼도 이게 분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본딩을 했었을 때 분량률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2층, 3층, 4층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8층이랑 12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수율이 한 자릿수로 이제 수율이 나온다라고 적층을 계속 할수록 수율이 떨어지는 네,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칩이랑 웨이퍼를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문제가 또 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그 선구안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옛날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갈 때도 GAA 공정을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HBM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가 크십니까? 기대가 크십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그래도 51%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기대가 더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AI 반도체라는 계열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는 분명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삼성전자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이 우려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삼성전자가 그 부분 헤쳐나간다면은 충분히 예전에 삼성전자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하나 변하는 게 보이고 있는 시점인 거니까 게다가 또 주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안 나눌 수는 없겠는데 최근 시장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더욱 분위기가 안 좋았던 삼성전자의 매도가 더욱 셌던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한다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만 전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3만 전자 갈 확률보다 10만 전자 갈 확률이 더 높다고 3만 전자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전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뭐 당장 내년에 돌파할 거다,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10만 원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로또 20억 당첨된다면 삼성전자에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진짜요? 진짜 다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한 10조 가까이 되는 자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삼성전자 다 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이것저것 신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니 이건 또 일체 고민 없이 답변을 하시네요. 그만큼 저는 지금 구간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항상 좀 그랬었잖아요. 뭐 주가 떨어졌을 때는 뭐 나라가 망한다, 기업이 망한다 항상 그런 반복적인 뉴스가 나왔었고 항상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는 그 시점이 기회였다라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그 과정을 겪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뭐 CXMT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정부 자체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중국의 위협도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텐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현재 이 HBM 관련되는 선단 공정에서도 많은 좀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현재 문제점은 하이닉스보다 HBM에 들어가는 공정의 제품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뭐 1회 공정, 1B 공정, 1C 공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1회 공정 D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1B 공정 D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1회 공정에 이제 제품을 재설계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뭔가 지금의 문제점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어떻게 연말에 진행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좀 포인트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나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항상 좀 입지를 자랑할 수 있던 분야기도 하니까 기대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면 로또 20억에 당첨되면 나는 삼성전자에 몰빵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점유율 격차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전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 말씀 나누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